일반 물리 24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이켈슨 모울리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19세기 물리학자들이 빛이 어떤 매질에 대해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그 매질을 에테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 매질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고요. 이제 빛의 속도를 이제 측정함으로 해서 그 에테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어떤 메테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빛의 속도가 달라질 테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방법은 이제 마이켈슨 간섭계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 결과가 근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실험을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실험의 정확도 이내에서 그 빛의 속도는 항상 방향에 관계없이 모두 일정하더라,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빛의 속도가 왜 일정한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다 실패를 하고요. 부분적인 성공은 있었죠. 로렌츠가 이제 길이가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문제에 이제 매듭을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광속이 일정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광속이 일정하다는 거를 이제 성결 조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인슈타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지, 사실 엄청난 결과인데 잘 들여다보면 사실 매우 간단해요. 수학적으로는 아주 간단해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이제 인사이트가 숨어 있는데, 자, 아인슈타인의 출발점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바로 그 1905년도에 특수상대론을 낳게 한 그 논문인데, 논문의 제목이 특수상대론이 아니고요. On the electrodynamics of moving bodies라고 해가지고 전기 동력학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도입이 바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림이 뭐냐면 이제 자석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도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객차가 아니라 뭐죠? 이 차량이 이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동을 하는 것에 서로 이제 일렉트로다이내믹 액션에 관한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걸 잘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차량이 움직이면 거기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현상은 사실은 뭐냐면 관측되는 현상은 depends only on the relative motion. 그러니까 두 물체의, 그러니까 컨덕터하고 룹하고 이제 마그넷하고 렐러티브 모션에만 의존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커스터머리 뷰, 당시에 커스터머리 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들은 두 개를 완전히 구분해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의 관측자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바깥에 있는 관측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바깥에서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고, 그 관측자를 우리가 1번 관측자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1번 관측자는 바깥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매그넷이 가만히 있는 그런 관측자죠. 그리고 이제 컨덕터는 움직이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 로렌츠 폴스, 마그네틱 폴스가 발생을 하겠죠. 여기에 이제 도체의 전자들이
그 뭐 전자나 아니면 캐리어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그 전자들이 힘을 받아서 전하들이 힘을 받아서 이제 어떤 전류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거는 우리가 그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에서 차량 안에서 그러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 차량에서 보면은 컨덕터가 그 루프가 얘가 이제 가만히 있죠. 그리고 이제 마그넷이 움직이는데 이 경우에 로렌츠 폴스는 없죠. 여기 1번의 경우에는 로렌츠 폴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2번의 경우에는 로렌츠 폴스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기 얘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죠? V는 0이죠 여기서. 자 대신 뭐가 발생하냐면 외부 자기장이 변하죠. 마그넷이 움직이니까 외부 자기장이 변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게 생기겠죠. 이 변화가 생기는데 그 T분의 D에 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T분의 D에 플럭스 뭐 이런 식으로 B.D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패러데이의 법 그러니까 외부의 자기장이 변하면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하면 이제 그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가 생기고요. 전압이 생기고요. 그 전압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게 생기는데 이 값이 그 사실은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 마그네틱 플럭스 하고 관계되는 값이죠. 이거는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의 이제 그 인덕션 저기 유도 법칙. 자 근데 분명한 거는 두 개가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같은 현상이죠. 같은 현상이어야 되죠. 적어도 관측되는 거는 누가 관측하든지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죠. 예를 들어 1번 관측자가 관측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는데 2번 관측자가 관측했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른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같은 현상이라는 게 일종의 relativity principle이죠. 프린시플 갈릴레이가 말하는 relativity principle의 전자기학 버전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 기술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는 로렌츠 폴스라고 하고 하나는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이라고 하고. 이 대목에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뭔가 통일된 이론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자기학에서.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 통일된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가정보다 좀 센 건데 아인슈타인's postulate. 이 postulate 가설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센 거예요. 그 두 개의 가설을 세우는데 가설이라기보다 원리, 가설 혹은 원리, 가설과 원리의 어떤 중간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지금 오늘날에 뭐냐면은 또는 그 물리 법칙이
관측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invariant in all reference frames. 정확히 말하면 등속으로 움직이는 모든 관측자, 상대적으로 등속으로 움직이는. 자, 이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갈릴레안 인베런스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도이프에 얘기했던, 자, 갈릴레이가 배 얘기 생각나죠? 배가 이제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지상에서 그 작용하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쵸? 뭐 술을 따르는데 갑자기 술이 옆으로 막 새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사실 역학의 법칙이 그 관측자의 등속으로 움직이는 두 관측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모든 물리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죠. 아인슈타인은 모든, 그러니까 역학뿐만 아니라 뭐 전자기학,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광속이요. 빛의 속도가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하다. 빛의 속도가 특수한 이제 지위를 갖고 있는데, 빛의 속도가 그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하면 사실 우리가 역학의 상대 속도의 법칙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속도는 만약에 내가 움직이면은 원래 물체의 속도가 c라고 하면은 내가 이동한 만큼 그 속도에서 빼줘야 되니까 상대 속도만이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상한 게 항상 속도라고 하는 건 상대 속도거든요. 모든 속도는 상대 속도죠. 모든 속도는 상대 속도인데 이게 관측자에 관계없다는 게 매우 이상한 거죠. 사실은 역학의 법칙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고 맞지 않는 거냐면 로 오브 클래시컬, 그러니까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 상대 속도의 법칙. 자, 근데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되고. 자,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의 물리학의 구조를 바꿔버려요. 물리학의 구조를 바꿔버린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시간,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시간 그리고 공간이 기존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놀라운데, 사실은 아인슈타인 이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시간과 공간은 보통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주어진 걸로 생각했어요. 뭐 그게 절대 시간이나 절대 공간을 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시간, 공간은 픽스되어 있는 거고요.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유니버설하다. 모든 우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뉴트니안 관점에서는. 공간도 마찬가지. 자,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물체의 운동을 기술을 하는 게 이제 역학의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속도가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먼저 있다는 거죠.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시공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시공간의 구조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relativity of space time, 스페이스가 아니라 스페이스나 타임이 아니라 스페이스 타임, 그러니까 시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시공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건 뭐냐면은 몇 가지를 이제 따로 따져줘야 되는데, 시간의 흐름도 있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느냐, 천천히 흐르느냐, 그 문제도 있는데, 동시성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할게요. 동시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simultaneous,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죠. simultaneity라고 해갖고 simultaneity, 동시성. 일단은 이제 동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동시성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만약에 우리가 동시인지 어떤지 확인을 하려면 시그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의 두 이벤트, 사건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두 사건의 동시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태양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면은 8분 20초 후에나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태양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8분 20초가 걸리니까. 달의 경우에는 약 1초, 1점 몇 초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확인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하는데, 신호를 얻는데 디스턴스, 거리에다가 속도를 나눈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다는 거죠. 자, 그걸 알고 이제 우리가 동시성을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동시성은 나중에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나중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신호를 얻은 다음에, 나중이라고 하는 신호를 얻은 후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지금부터 이제 분명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우리가 내가 이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건데, 관측자가 여럿이 등장을 하니까 관측자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국제적인 거예요. 앨리스라는 관측자하고 이제 밥이라는 관측자가 있어요. 그래서 밥이라는 관측자는 주로 가만히 있고요, 땅에 가만히 있고, 앨리스라는 관측자는 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로켓을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역할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실험을 해요. 이제 기차가 가만히 있으면 은 이제 뭐 앨리스나가 보는 거나 바비 보는 거나 이제 똑같은 일이 일어날 텐데, 자, 이 두 지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합시다.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고요. 자, 근데 뭘 하냐면은 얘가 이동을 해요. 얘가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얘가 움직이고 있어요.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불을 켭니다. 불을 켜면은 여기에 이제 무슨 색으로?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기에 이제 양쪽에 빛이 이제 도달을 할 텐데 거리가 똑같으면 동시에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앨리스는 이제 어차피 차량 안에 있으니까 앨리스가 보기에 일단 불을 켠다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기 센터라고 이렇게 5점이라고 합시다. 실험 순서는 뭐냐면 가상의 실험이죠. 일단 O에서 불을 켠다. 그 다음에 A와 B에서 도착한 시간을 확인을 하는 거죠. t = 0만큼. 그러면 이제 뭐 거리 나누기 c 후에 그만큼 시간 후에 이제 도착을 할 텐데 t가 랭스 이걸 L이라고 각각을 L이라고 합시다. 도착을 확인을 하면 되는데 두 시간이 같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거리가 같으면. 자, 그러니까 A하고 B가 동시임을 확인을 하는 거죠. A와 B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건 동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도달하는 두 이벤트가 동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A와 B는 동시에 일어나는데, 자, 이번에는 밥이 이걸 관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밥도 마찬가지로 여기 저기 똑같은 실험을 이제 앨리스가 하는 거를 이제 관측을 할 텐데, 문제는 얘가 기차가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빛을 쏠 때 빛을 이렇게 쏴요. 빛을 이렇게 쏘면 역시 양쪽으로 가고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얘가 가는 동안 차량이 이동을 하죠. 차량이 이동을 해갖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차량이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쵸?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의 도착 시간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복사를 하나 하고 차량이 이만큼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스타일을 살짝 바꿔줘. 잘 뜨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동을 해서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얘가 도착을 하는데 여기가 B점이고요. B점에 먼저 도착을 하는 여기가 A점이 되는 거죠.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밥이 보기에는 같은 실험을 해서 일단 O에서 불을 켰는데 이거 T''을 0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B의
A, B에 도착한 시간을 확인을 하면 B가 더 빠르다는 거죠. B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B는 이만큼 거리를 했을 거고요. A는 이만큼 거리를 가야 되니까. 그렇죠? B의 빛이 B에 먼저 도착한다. 똑같은 이벤트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앨리스가 동시라고 생각하는 이벤트가 밥이 보기엔 동시가 아닌 거죠. B에 먼저 도착을 하니까 밥이 보기에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평소에 이런 거를 지각할 수가 없는 이유는 빛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보통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벤트들은 이런 효과를 관측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지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 태양에서 흑점이 폭발하고 동시에 달에서 월식이 일어났다. 이걸 동시라고 생각을 하죠. 동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관측자,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다른 관측자가 보기에는 전혀 동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Relativity of Simultaneity.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동시성의 상대성. 말이 어려운데 지금까지 설명한 그 말이에요. 동시성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이라는 얘기. 동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게 첫 번째 나타난 중요한 개념이고,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하는 거는 바로 광속이 모든 관측자에게 일정하다는 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비롯된 거죠. 보통은 거꾸로 우리가 동시성이라고 하는 건 주어졌고요. 절대적으로 어떤 두 이벤트가 동시라고 하면 모든 관측자가 봐도 동시여야 하고, 그게 우리 뉴트니안 컨셉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아인슈타인이 보인 거죠. 뭘 통해서? 빛의 속도가 모든 관측자에게 일정하다는 것을 통해서.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시간의 흐름도 달라져요. 타임 다일렛, 시간 지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시간이 지연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좀 이상한 이야기죠.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느냐, 천천히 흐르느냐에 관한 이야기고요. 같은 실험인데 그래서 이게 관측자가 여기에 있는 게 낫겠네. 여기에 이제 빛을 이번에는 얘는 여전히 V의 속도로 움직이고요. V가 이제 C보다 작지만, 클 수는 없지만 아주 작지는 않은 거죠. 아주 이 엄청나게 작은
그러니까 실제 실험을 하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걸 관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개념을 위해서 빛의 속도가 뭐 빠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빛의 속도가 300km 정도밖에 안 되고 기차가 100km/h로 움직인다. 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얘를 전부 색깔을 일단은 색깔을 좀 회색으로 놔두고, 자, 얘가 그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제 빛을 이번에는 이제 뭐 레이저 그러니까 t = 0에서 여기 빛을 아래로 쏴요. 그럼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렇죠? 뭐 앨리스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냥 바닥으로 떨어질 텐데, 그럼 이제 바비 보기에는 여기 있는 바비 보기에는 바깥에서 바비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왜냐하면 얘가 움직이니까 그 시간이 얘가 가는 동안 빛이 일로 떨어지는 동안 기차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비 보기에는 빛을 이쪽으로 쏜 게 아니고 옆으로 쏜 거죠. 빛을 옆으로 바비 볼 때는 빛을 옆으로 쐈고요. 이걸 색깔을 살짝 바꿔줄까요? 이 스타일을 이 바비 본 거죠. 이거는 바브의 관측이죠. 왜냐하면은 기차가 그동안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하면은 이만큼 이동을 하죠. 물론 앨리스도 이동을 해야 되겠지만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복사를 하고, 자, 그래서 이만큼 이동을 할 텐데 가운데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꿔. 자, 이만큼 이동을 할 텐데, 자, 그러면은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흐르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하고요. 그 앨리스에게는 앨리스가 관측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요 이벤트, 빛이 바닥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델타 t의 바라고 씁시다. 거리 나누기 그 속도가 되겠죠. 속도에다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되니까, 그렇죠? 자, 근데 바비 관측한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일단 거리가 달라져요. 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뭐 시간이 동일하게 흐르고 거리가 달라지면 이제 속도가 달라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바비 관측한 시간을 우리가 델타 t라고 하면 얘는 h가 아니라 여기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 거리가 여기가 v 델타 t만큼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바비 관측한 거리는 h가 아니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하면 h제곱 더하기 v 델타 t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가 h 대신에 h제곱 더하기 v제곱의 델타 t의 제곱 나누기 c 이렇게 되겠죠. 자, 다른 말로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델타 t의 제곱 양변을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퀄 h제곱 하고 c제곱분의 1은 일단 놔두고 c제곱분의 1에 h제곱 더하기 v제곱의 델타 t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다른 게 아니라 델타 t의 제곱이 c 제곱분의 h 제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니지. 그렇죠. 그게 아니고, 자 이걸 여기에 이게 이렇게 되죠. 이게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 이렇게 있죠. 그쵸.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따라서 델타 t가 근데 이놈은 델타 t 바의 제곱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 델타 t는 델타 t 바에다가 그 루트 1 마이너스 뭐 거꾸로 쓸까요? 거꾸로 씁시다. 거꾸로 쓰는 게 편할 텐데, 델타 t 바는 델타 t의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나누기 c제곱. 야, 무슨 얘기냐? 델타 t 바는 이제 앨리스가 관측한 시간이었고, 델타 t는 바합이 관측한 시간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앨리스의 시계가 천천히 흐른다는 거죠. 야,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거는 뭐 시계만의 문제가 시간 자체의 문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거죠. 앨리스가.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는 거죠. 얼마나? 이만큼 1-v제곱 나누기 c제곱의 루트 씌운 거. 자, 이 값이 보통의 경우에는 아주 작죠. 왜냐하면은 c가 이거는 지금 나중에 보통의 경우는 이게 아주 작은데, 왜냐하면은 c가 그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빨리 뛴다고 해서 시계가 천천히 가니까 시간을 다시 맞춰야 되느냐,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빨리 움직이면은 시계를 다시 맞춰야 될 필요가 실제로 있고요. 어떤 경우냐면 정밀 측정이 필요한 경우. 그 대표적인 게 GPS에서 우리가 시간을 주고받는데, GPS 그 새틀라이트가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그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가 작지 않은데, 뭐 우리가 시간 나면 따져보면 좋은데,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GPS 클럭, 이거를 상대성 이론은 무시하면은 우리가 GPS 내비게이터가 작동을 전혀 안 해요. 그 시간의 오차가 뭐 10의 마이너스 9승초 이 정도 오도인데 10 마이너스 8승, 그럼 수십 나노초 정도 되는데, 이거를 거리로 환산하면은 수십 미터 되거든요. 수십 미터의 오차가 되면은 거리로 환산한다는 얘기는 이제 빛으로 우리가 빛의 속도를 곱한 거니까, 그 수십 미터의 오차면은 이게 내비게이션 작동을 안 하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생활에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중요하게 물밑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천천히 간다고 했잖아요. 응?
그럼 여기서 이 영민한 학생은 질문을 꼭 하게 돼 있는데 moving clock runs slow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 모션은 운동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비 보기에는 앨리스가 움직이지만 앨리스가 보기에는 밥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밥과 지구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밥은 이제 앨리스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앨리스가 보기에는 얘가 이동하는 거죠. 기차가 가만히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그 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앨리스의 시간이 run slow 천천히 가는 거고, 앨리스가 보기에는 밥의 클럭이 앨리스가 아니라 그 밥의 클럭이 천천히 가는 거죠. 앨리스가 아니고 밥.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누가 맞냐? 둘 다 서로 상대방의 시계가 천천히 간다고 관측이 되는데, 이제 일단 답 붙었으면 둘 다 맞아요. 아, 둘 다 맞구나. 그러면은 넘어갑시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상대방의 시계가 다 천천히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둘 다 맞을 수가 있느냐? 그냥 얼핏 생각하기엔 모순이죠. 근데 이제 실제 답은 서로 다른 걸 측정을 해요. 서로 they are measuring different thing. 다른 거를 측정하는데 어떻게 다른 걸 측정하는지 한번 봅시다. 잠깐만 살펴보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또 등장을 해요. 뭐 트윈 패러독스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뭐 자세하게 할 수는 없을 거고. 자, 그러니까 어떤 걸 측정을 하는 거냐 이걸 한번 보면, 자, 그 밥이 이제 측정을 앨리스의 시계가 천천히 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어떤 걸 측정하는 거냐면 그 자기는 시계를 두 개를 준비해요. 뭐냐면 일단은 시간을 비교하려면은 첫 번째 원리가 시간을 비교하려면 시계를 같은 곳에 놔야 돼요. 같은 위치에. 우리가 동시성의 상대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에 이벤트가 서로 동시냐 아니냐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관측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시간을 비교를 하려면 반드시 얼마나 많이 흘렀느냐 비교하려면 반드시 같은 자리에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밥한테는 시계가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앨리스의 시계 포함해서 세 개가 필요하죠. 하나, 둘, 셋. 왜 그러냐면은 얘가 기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내가 여기에 0점을 맞춰놓고요. 물론 모든 시계들은 다 동기화를 시켜야 되죠. 하나, 둘, 세 개를 다 동기화를 시켜야 되고요. 처음에 이제 얘가 출발 직전에 혹은 어떤 시간 통과하는 어떤 지점에서 요이 땅 해서 동시에 세팅을 해놓고요. 스톱워치를 작동을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땅까지 움직이면 안 되지. 자, 얘가 이제 여기에 왔을 때 스톱을 딱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흘러간 시간 두 개를 시계 두 개를 이 시계와 이 시계가 얼만큼 눈금이 변했느냐 하는 거를 이제 그 측정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벨 실험이고 앨리스가 보기에는 다르죠. 앨리스가 이제 관측자가 되면 앨리스가 시계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갖고. 자, 이번에는 이 두 시계는 정지해 있고 앨리스가 관측할 때 이 시계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같은 실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스탑워치를 시작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시계가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 정지를 시키는 거죠. 자, 그때 흘러간 시간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은 앨리스가 관측할 때 이 바벨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두 사람 다 상대방의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관측이 돼요. 아까 우리가 보였듯이. 자, 근데 서로 다른 걸 측정한 거죠. 서로 다른 걸 측정했기 때문에 이제 모순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현상을 관측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간접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하나의 예가 뮤온이라고 하는 거의 광속에 가까운 입자가 있어요. 근데 이 입자가 이제 대기 중에서 생성이 돼 갖고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2.2 마이크로세컨드, 라이프 타임 2.2 마이크로세컨드인데 속도가 거의 C에 가까워서 속도가 예를 들면 이제 보통 티피컬하게 광속의 99.8%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V에다가 C에다가 이거 타우라고 합시다. C에다가 타우를 곱하면은 이게 대략 660m가 되는데, 자, 근데 뮤온이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많이 이동을 해요. 대략 10km 대기를 통과해 갖고, 그러니까 대기를 통과해서 지상에서 관측이 되면 안 되는 놈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관측이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뮤온의 시간이 라이프 타임이 훨씬 길어졌기 때문이죠. 뮤온이 움직이잖아요. 무빙. 뮤온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서 그래서 훨씬 많이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